연방통신위원장 브랜든 카라는 인물인데요. 이 브랜던 카가 틱톡을 미국 정부가 정식으로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악시오스에서 이 이야기를 보도를 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아시겠지만 좌편향 인터넷 매체입니다. 그런데 이 악시오스도 틱톡은 문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저는 악시오스 뉴스를 보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거 뭐지? 하고서는 깜짝 놀랐던 게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연방 상원의원인데요. 마크 워너라는 연방 상원의원인데 버지니아주의 연방 상원의원이고 민주당 의원입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 This is not something you would normally hear me say.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통은 들을 수 없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ut Donald Trump was right. 예. On TikTok years ago. 몇 년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틱톡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맞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트럼프가 맞다고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 If your country uses 이거 뭐 화웨이, 예, 화웨이를 사용을 하면 if your kids on TikTok, 아이들이 틱톡을 사용한다면 예, the ability for China to have a new influence is a much greater challenge and a much more immediate threat than any kind of actual armed conflict. 그러니까 중국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종류의 실제적인 무력 충돌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이자 훨씬 더 즉각적인 위협이다. 중국을 위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뭐 저희가 새로운 것은 아닌데 제가 놀랬던 거는 민주당도 동의한다. 틱톡이 위험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악시오스라는 매체가 이러니까 이제 이런 보도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브랜던 카가 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FCC, 연방통신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브랜던 카는 위원장을 맡고 체어맨을 하고 있고요. 틱톡과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틱톡의 이용자 정보가 그대로 중국 정부한테 넘어가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시오스는 카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틱톡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지금까지 했던 가장 강력한 언어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에서만 2억 회 이상 다운로드가 발생한 이 틱톡,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1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 틱톡이 지금 어쩌면은 미국 국민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게 그냥 마구잡이로 넘겨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틱톡은 카 위원장이 자사의 앱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대했었던 그의 발언에 대해서 항의하고 나섰다. 틱톡은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 회사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회사가 바이트댄스인 건 맞는데 바이트댄스는 중국 회사지만 하지만 우리는 미국 회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데 연방통신위원회가 우리가 하는 일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는데 왜 연방통신위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합니까? 예. 그런 말할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틱톡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국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법안의 통과를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 국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법안이라는 이것 참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뭐냐면은 국가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 연방 차원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는 또 다른 빅브라더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충분한 요소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은 대체로 각 주에서 가지고 있고요. 연방정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사실 소셜 시큐리티하고 여권인데
이러한 정보들이 각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런 공통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지금 없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 정보를 국가 공무원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중앙 집중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역별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지역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미국은. 특별히 이거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러한 중앙 집중적인 개인정보 관리,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중국 같은 나라들이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한국처럼 얼떨결에 그냥 모든 개인정보가 전산화되어져 있는 얼떨결에 전자정부가 되어져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왜 안 되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지금 어려운 이야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틱톡이 주장하는 게 이런 게 만들어지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 틱톡이 역시 미국 회사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또 다른 부분이다. 틱톡은 현재 미국에서 국가안보위원회 하나인 외국인 투자협의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국 내 영업을 위해서 이 틱톡을 바이트댄스하고 어떻게 분리시킬 것인가. 이제 분리시킨다라는 표현을 쓰질 않고요. 인슐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슐레이션은 무슨 단열재 내지는 차단제, 방음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레이션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바이트댄스하고 틱톡하고의 이 데이터 교류를 막는 방법,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너무 어려운 방법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어떻게 서로 간에 대화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거고 시간을 지금 계속 끌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뉴욕타임즈조차도, 심지어는 뉴욕타임즈도 9월 달에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거래가 구체화되고 있지만 아직 최종 형태가 아니고, 법무부 관리인 리사 모나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거래가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인슐레이션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우려한다. 당연히 이거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틱톡하고 바이트댄스를 그냥 무작정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건 알고는 있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금지해라 라는 게 지금 브랜던 카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카 위원장은 미국 데이터가 중국으로 역류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틱톡을 이용해서 미국의 정치 과정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행위자들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행위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NGO 같은 그런 비정부 단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정부를 위해서도 일하지 않는 독립적인 그런 그냥 민간 단체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내용을 보면은 특정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은 유엔 조직, 산하 조직들이, 이런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꼭 유엔 조직이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이런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나 혹은 NGO 같은 이런 그룹들이 틱톡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변화를,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러한 컨텐츠들을 계속 올리고 퍼뜨리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투표를 도대체 해서 뭐하냐, 투표할 필요 없다라고 투표를 의욕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서 뿌린다거나, 혹은 무슨 너희가 이렇게 감시당하고 있다라든가 정부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을 더 확산시키기 위한 걸 한다거나, 혹은 트럼프 같이 이렇게 보수주의자들을 갖다가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라고 밀어붙이면서 그들이 국가를 말아먹고 폭력을 아주 대놓고 자행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만화를 만들고, 아주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뿌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카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충분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세계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법으로 돼 있습니다. 아예 중국의 법에 국가안보에 문제가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기업이든 중국인이 운영하는 기업에는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러면 무조건 그 기업은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중국 법. 그거 지키지 않으면 끌려가서 언제 사라졌는지 알지도 못하게
사라졌다가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서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다. 카 위원장은 지난 6월에 애플과 구글에 중국으로 데이터가 다시 유입될 것을 우려해서 애플과 구글의 해당 업체들을 매장해서 그 앱을 삭제해달라고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지금 통신상에 벌어지고 있는 5만 가지 문제들 중에서 특별히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 이거를 가만둘 수가 없는 것이었죠. 틱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밖에 저장돼 있다. 서버가 중국에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데 있다. 그리고 회사가 중국 정부의 콘텐츠 조정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에서 우리 콘텐츠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고 중국 정부한테서 무슨 입김을 받거나 지시받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틱톡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틱톡에서 일하는 중국에 기반을 둔 엔지니어들이 전화번호와 생일을 포함한 비공인 미국 사용자 정보에 접근했다라는 보도가 지난 6월 달에 버즈피드라는 IT 전문 매체인데요. 버즈피드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버즈피드는 7월 달에도 보도를 냈는데 중국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 직원들에게 뉴스 앱에 미국 사용자에게 친중 메시지를 푸시해라. 푸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셀폰 이렇게 보고 계시다 보면 갑자기 띵 하면서 뉴스 속보가 이렇게 화면에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푸시 기술입니다. 알람같이 알려주는 기술인데 이거를 지금 틱톡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이걸 시켰다는 거죠. 바이트댄스죠. 바이트댄스 일하는 사람들한테 뉴스 앱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중국 친중 메시지, 중국한테 이롭게 친중 메시지를 푸시해라. 이게 지시가 내려왔다. 바이트댄스는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 인정 안 하겠죠, 당연히. 하여간 부인했답니다. 그런데 하여간 보도는 그렇게 나왔고요. 지난달에 발간된 9월 달에 나온 포브스 보고서에 따르면은 바이트댄스는 특정 미국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틱톡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라는 내부 보고서가 나온 적이 이제 폭로가 된 이러한 기사도 나왔다. 결국은 틱톡은 우리는 서버가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정부로부터 어떤 조종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에 이 앱의 금지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2020년은 팬데믹 때문에 모든 역량이 팬데믹에 집중되는 바람에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집중이 되면서 사실 이 틱톡에다가 신경을 쓰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이런 통신 수단을 차단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무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권 유린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 요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틱톡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으나 어떤 성과를 내지는 안타깝게도 성과를 내지는 못했던 바이트댄스의 틱톡을 미국 회사에 매각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라클 비롯해가지고 몇몇 회사들이 틱톡을 인수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만들고 틱톡 인수전을 벌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 무산돼 버리죠. 만약에 그때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확신이 이 기업가들한테 있었다면 틱톡 인수전을 중간에 멈추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의 틱톡 반대 운동은 당시 진보 진영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미국 회사의 최근 보도가 나오면서 의견이 달라지는 모양새다라고 보도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 버지니아주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한 이야기를 보도를 합니다. 민주당이 처음에는 트럼프가 틱톡 이거 금지하던가 아니면 미국 회사로 뺏어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민주당 정치인들은 다 트럼프를 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다. 참 빨리도 바뀌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바뀌면 다행인 건 다행인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몰라도 너무 몰랐다.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틱톡 같이 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금지하거나 정부가 금지하거나 아니면
아니면은 미국 기업이 이 기업을 그냥 인수합병해 버리거나 그래서 더 이상 중국 기업과의 인연을 다 끊어버리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의 안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보이스피싱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국. 예. 사이버 어택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러시아, 중국. 물론 북한도 껴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런데 쫀심은 또 엄청 강하죠. 그래서 언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 틱톡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매체가 돼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금지시켰다가는 젊은이들 난리가 나겠죠. 지금 뭐 박영준님 댓글에 그렇게 써주셨는데 요새 대세가 짧은 영상이기에 틱톡의 영향력이 확대돼. 그러니까 틱톡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니까 지금 유튜브 같은 게 대해서도 지금 짧은 영상 하는 거로 지금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짧은 영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플랫폼들이 다 짧은 영상 하게끔 하는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그 정도로 영향이 좀 세긴 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근데 이거는 국가 보안 문제가 걸려 있는 중요한 이슈다.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해외로부터 이것 때문에. 네.